뉴욕의 마켓 시그널, 오늘도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장영혁 팀장님께 길을 묻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초반에는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결국 시간 가면서 또 강해졌고 셀트리온은 참 대단한 기세였습니다. 강세 분위기가 지난주에 이어 둘째 주도 이어지는데 강세 마인드 그대로 가져갑니까? 물론이죠. 우리가 뭐 증시의 접근 자체가 우리 고점 모르는데 마치 고점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와봐야 고점인 거지. 네. 이걸 예상한다라 그래서 선긋고 매매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위험자산 선호도가 이렇게 살아있는 시장, 사실 이런 시장 얼마나 되겠어요? 미증시가 지금 연일 뭐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이 분위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디커플링으로 가야 되는 펀더멘탈 요인이 있으면 조심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위에다 선을 그어 놓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 전략입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10년 만에 나오는 강세장이라고 봐야죠. 네. 이게 강세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강세장 길이는 사실 얼마 안 되죠. 네. 약세장 길이도 사실 얼마 안 돼요. 나머지의 기간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 있는 시장이 아니고 위에 올라가는 시장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세 마인드는 그대로 끌고 그래도 우리 시장이 좀 더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디지도 않거든요. 지금 코스닥은 840 찍었고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금 연말 이후에 수익률이 20%가 훌쩍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배당락도 반영하지 않은 코스피를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증시를 답답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실 할 말 없죠. 그래서 뭐 다른 증시보다 속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다우지수가 1000피, 예를 들어 23거래일 만에 1000피가 올랐다. 근데 이 얘기랑 23거래일 만에 4%가 올랐다라는 거랑 뭐가 더 와닿으세요? 1000피라는 게 훨씬 와닿지 않나요? 1000피라고 네. 해봐야 25,000 다우지수의 4%짜리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지수가 100피 오르면은 그러니까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상승률로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4%짜리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더뎌요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 엄밀히 얘기하면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좋은 시장을 보고 있는 거고 강세 마인드를 내려놔야 될 사실상 이유가 없다. 다만 지금 수급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발성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단발성적인 이 수급 요인들을 한번 들여다보고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여기 자료 보시면은요. 금투 계정이면은 증권 계정이고 대표적으로 이 회전이 빠른 돈들로 인식을 하고 있죠. 현물값이 파란색 선으로 들어와 있어요. 배당을 앞두고 이렇게 끌고 올라온 현물 매입, 뭐 ETF 매입까지 포함해서 왜 샀을까요? 배당 받으려고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향후의 수급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일까요? 빠지죠. 제가 최근 말씀 많이 드립니다만 이거 올해만 나오는 현상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게 시장의 뭐 매도 이유가 된다? 그럼 매 연초마다 매도 이유가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아니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 여기 선물값은 계속 팔다가 사고 있죠.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매수 차익 거래. 이게 매수 차익 거래가 저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사고 고평가되어 있는 선물을 파는 거잖아요. 여기에 배당 니즈가 올라탄 겁니다. 그러면 차익 거래 메커니즘으로 현물값 사고 선물값 매도 나간 거. 이게 차익 거래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라간 거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앞두고 현물값 쭉 올라갔다가 선물값은 계속 내리고 있었던 상황, 선물 수급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볼일 다 보고 반대로 돌아 나오고 있는 상황. 똑같은 모양. 어제 코스닥 기관들이 5,000원 넘게 팔았죠. 이거 얼마만큼 남았는데 라는 거 단순 계산하시면 이거 옵션 만기일 정도면 끊어지겠네 라는 계산도 충분히 나올 겁니다. 외국인들은 기가 막히죠. 밀고 내려가는 구간에 선물을 계속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지수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튀어오르는 이 현물값에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팔아내죠. 그래서 이게 배당 차익 거래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한 수급이 지금 현선물이 따로 가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정상을 맞추는 과정에 변동성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으로 읽어야지 우리가 뭐 해외 증시보다 부진합니다
라고 읽어내는 거는 옳게 읽지 않았다. 코스닥 840p 보는 시장에서 뭐 부진한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좋은 시장은 언제냐라고 뭐 반문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거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근데 볼 때마다 새로우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면 새롭습니다. 네, ETF 차익거래 네. 기본 메커니즘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ETF 가격하고 NAV 가격 순자산 네, 가치. 예. 순자산 가치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 이러면 차익거래 기회가 안 생기죠. 근데 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장은 가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없어요. 항상 고평가되어 있거나 항상 저평가되어 있거나 이게 차익거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순자산 가치보다 ETF가 비싸게 형성돼 있다. 그럼 뭘 팔아야겠어요? 차익거래 개념에서. ETF를 팔아야죠. ETF를 팔고 ETF는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바스켓을 삽니다. 주식들을 사는 거죠. 인덱스를. 그러면 인덱스를 사서 ETF를 만들어내고 나면 팔아냈었던 ETF와 상세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차익을 챙기는 겁니다. 반대로 순자산 가치가 더 높다. ETF가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럼 뭘 사야 돼요? ETF를 사는 거죠. ETF를 사고 바스켓을 파는 겁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상세를 시켜서 차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증권계정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 페이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움직이는 현물값과 선물값의 괴리를 통해서 차익거래로 유입됐었던 배당 차익거래로 유입됐었던 플러스 알파를 챙겨가고 있는 시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온 거지. 우리 시장 한 번도 비싼 적 없는데 여기다가 뭐 위에다 선을 띡 그어 놓는다. 도대체 이 선은 누가 그냐는 거죠. 그래서 밸류콜 뭐 사실 밸류콜 부르는 거는 대한민국 시장 한 번도 비싼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승 이유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단값을 강하게 지지하는 요인으로는 밸류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 그 와중에 있다. 환율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이머징 이 통화 인덱스 값에 비해서 대한민국 원화의 강세가 워낙 가팔라요. 그럼 이 구간에서 제일 신나는 애는 누굴까요? 이 달러 팔아서, 네, 달러 팔아서 원화로 환전해서 자산을 들고 있는 애들이 제일 신났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쪽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고 지금 여기서 이 원화 값이 더 강세로 간다? 그러면은 수출주한테 부담을 안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화의 단독 드리블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달러에 비해서도 굉장히 큰 단독 드리블 구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050원 밑에 환율 볼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고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봐야 1,090, 1,100원 요 얘기 나올 텐데 그럼 외국인들이 환 우려를 통해서 수급을 매도로 찍는 이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러면 환으로도 공격받지 않는 이 구간에 우리가 굳이 위에다 선을 그어내야 될 이유가 없다. 강세 마인드 끌고 가는 게 지금 시장에서 올바른 전략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과 최근에 이제 연말 연초에 있는 차익 거래, 환율 등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 강세 마인드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 정리했고요. 자, 오늘 장에서 또 짚어봐야 될 얘기, 삼성전자,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 밖에 또 오늘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시죠. 어제 삼성물산이 배당 얘기를 꺼냈어요. 얘기했어요? 예. 3배수 넘게 불렀더라고요. 그럼 그거 왜 불렀을까요? 주가에 대한 관심 표명이거든요. 나 주가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주가에 대해서 뭐 주주환원 이런 쪽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주환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삼성전자가 향후 10조 쏘겠다. 주주환원에 이 얘기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볼 텐데 뭐 예를 들어 우리가 15조 중반 정도 보고 있어요. 얘가 15.2조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게 삼성전자의 하락 이유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새로운 주주환원책을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제 끝나가니까 다음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그 이상을 읽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LG전자가 가이던스 대비 1,000억 원 정도 미치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하락폭을 크게 늘렸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가이던스 하회를 보일 가능성이
거의 없죠. 추정값에서 크게 미치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 어제도 뭐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언제서부터 삼성전자에서 14조, 15조 벌었다고 15조 어닝을 보고 부진하다 이렇게 읽는 건 아닌 것 같다. 오늘 잠정 실적 보고 무난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네 라고 읽는 시각도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지수는 가속을 띨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밌는 이슈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조세특례 제한법 5차 연장까지 들어가서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예. 지금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이 오너들 같은 경우에 이거 양도차익 과세가 나오는데 요거 이 처분할 때까지 좀 유예시켜주자라는 법안이에요. 근데 여기 보는 것처럼 5차 연장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일몰이 올해 말 기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인적 분할에서 재상장까지 통상적으로 한 6개월 걸려요. 그리고 나서 재상장 나온 다음에 한 1개월 이상은 있어야 이 수합 현물 출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만 계산해도 7개월이에요. 지금 벌써. 그러면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게 올해 연말이면 역산을 한번 해보시죠. 언제서부터 이 분위기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4, 5월 정도면 마무리를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새해 벽두서부터 뭐 롯데가 순환 출자를 100% 해소했고, 뭐 효성이 나왔고, SK케미칼이 나왔고, 다 이렇게 분할, 뭐 이 이슈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딱 한 군데 못 보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현대차그룹. 네, 모비스. 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움직임 나올 때 됐다. 뭐 부진해봐야 얼마나 부진하다고 5년 만에 뭐 증익을 얘기하는 현대차그룹한테 짱돌을 던지겠느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철강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뭐 보호무역 관세가 어쩌고 뭐 이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현대제철한테 뭐 크게 한 방 때렸죠. 그리고 나서 1점 몇 프로 빠졌어요. 그게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1점 몇 프로 빠졌겠느냐. 많이 빠져야죠. 최근에 포스코 강세나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더 큰 그림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제공 빠져요. 추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동률 떨어져 있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오르고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중국의 내수 유통가가 우리 국내 유통가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 내부로 밀고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제 사이즈 감소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이즈만큼 누가 먹었을까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이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상 없다라고 보고 있고, 비철가도 보게 되면 비철가는 방향이 우상향으로 올라가 있죠. 여기 보는 것처럼 재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비철가도 이 가격 상승세 약간 뭐 둔화되거나 하는 움직임은 있어도 꺾이는 시점이 아니다. 구리, 미스터 마켓, 닥터 쿠퍼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가격력 이 상관도를 뭐 크게 끌고 가고 있는 풍산 이런 주식들 내려놓을 필요 없다.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뭐 거기에 합당한 시세는 내려놨습니다만 다음 시세를 쳐다보고 있는 구간이죠. 우리 앞으로 한동안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뭐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5G가 필요하다. 뭐 IoT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국은 누가 잭팟이 터질까요? 물론 뭐 정서영 뭐 기기 쪽에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투자는 누가예요? SKT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의 기대들 뭐 제 제안 포트에서 충분히 분산된 포트를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세 마인드 들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물고 늘어지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한 포트를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제한 포트 이제 뒷배경의 이야기들이고요. 들어가 있죠. 네, 네. 예. 또 뭐 내리나 모레쯤 한번 포트 한번 네.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계절성적인 매도거든요. 계절적으로 1월 옵션 만기일은 기관의 매도 우위가 일반적입니다. 그게 이번에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일반적인 매물이라고 받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수급 노이즈일 수도 있다. 그럼 이것마저 해소되고 나면 시장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그 시각으로 있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효혁의 마켓 시그널. 예, 오늘도 강세 마인드 유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